안녕하세요.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1타 교정 전문 효재씨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치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랑니 말고도 매복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송곳니도 매복이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치아들이 매복이 많이 되죠. 매복치가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원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 위에 있는 송곳니가 매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작은 앞니의 존재 유무와 형태, 뿌리의 형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리가 좁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리가 좁아도 밀고 나오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치아 위로 나오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건 좁아서 매복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잇몸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복치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매복은 그럼 다 뽑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정 전문의 입장에서 교정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다 뽑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혹이라고 해서 시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잇몸을 째고 뼈를 갈라가지고 그걸 반드시 빼야 되느냐,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좀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니터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매복치를 굳이 뽑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니의 매복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사랑니가 매복됐을 경우에는 치관을 둘러싸는 약간의 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약간의 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따라서 머리와 뼈가 달라붙을 수 없기 때문에 잇몸이 그냥 덮고 있는 이불처럼 덮고 있는 형태가 돼요. 잇몸 안쪽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기 발거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사랑니가 앞에 있는 치아를 누르면서 압박에 의해서 치근을 흡수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근 유착 같은 게 생기면 매복치 교정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전체 유착이 아니고 핀포인트로 유착이 되는 경우도 치아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뼈와 뿌리가 아예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착만으로도 사실은 이동이 일어나지 않죠. 치아의 뿌리를 흔드는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착이 됐던 게 해결이 돼도 중간에 또 유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손상된 인대가 자연 휴지 치유를 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매복이 됐는데 유착이 됐다. 치아 이동은 어렵죠. 그런데 유착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좀 나눠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사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치아들의 높이, 위치, 방향에 따라서 교정 치료를 선택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복이 이렇게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축적치를 넘어가면 사실은 어려워져요. 매복된 치아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작은 어금니를 송곳니 위치로 이동을 시키죠. 그런데 예전에 원장님께서 송곳니를 뽑으면 여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곳니를 뽑고 작은 어금니로 대체해도 괜찮나요? 일단은 송곳니의 뿌리가 여기 코 옆에 뿌리 아주 길고 톡 튀어나와 있는 뿌리 부분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입술 자체가 꺼져 보이는 느낌이 준 거죠. 작은 어금니는 송곳니보다는 좀 짧지만 그래도 송곳니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송곳니가 저 위에 매복이 돼 있는데 끌어내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작은 어금니로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제대로 된 시기에 뽑아주지 않으면 영구치가 나오는 길을 막아서 매복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흡수되는 건 아래에 있는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그 치아들이 흡수와 이렇게 맹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가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영구치가 못 끌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착이 됐는데 아래에 있는 치아가 밀고 올라오면서 유착된 치아들의 뿌리를 흡수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A이기 때문에 B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기 발견이 가능한 게 성장기에는 사실은 이제 치조골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높이가 변하거든요. 근데 유착된 치아, 유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치와 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점점. 그런 경우는 밑에 있는 치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뼈의 발육을 위해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타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땡땡땡 소리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착된 치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거는 6개월 정도 텀으로 봤을 때 이 유착치가 다른 치아와 높이가 비슷했는데 6개월 후에 그 유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럼 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맹출과
유착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궁금증을 다 다는 아니지만 뭐 해결해 드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